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름방학을 잘 보냈나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에 이제 역사 첫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어, 여름방학 전까지 4단원을 다 끝냈고, 이제는 5단원, 대단원 5단원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 그리고 민족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국의 근대화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중국은 어떠한 발달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한 또 아픔, 어떠한 역사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근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44쪽입니다. 교과서를 다 준비하시고요. 자, 우리가 1학기 때는 역사 시간에 PPT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2학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교과서로 수업 진도 나가는 것처럼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도 공부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방식을 한번 바꿔봤어요. 선생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피드백,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또 수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과 관련해서 선생님한테 뭐 제안하고 싶은 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요청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을 남겨도 좋고요. 또 선생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44쪽 중국의 근대적 국가체제 수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8세기 후반이 됐을 때요. 자, 18세기 후반이 됐을 때에 자, 중국의 마지막 왕조 국가가 바로 청나라잖아요. 자, 이 청나라는 18세기 후반이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나라도 우리 조선시대하고 거의 좀 비슷해요. 관리들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또 이때는 이제 봉건제 사회잖아요. 아직은 이제 전근대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런 전통적인 질서, 그런 봉건적인 질서, 신분제 제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적인 부분, 자, 이런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중국도 조선이랑 마찬가지였어요. 탐관오리들이 막 날뛰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백성들은 어땠을까? 우리 백성들의 삶은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전국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나라가 이제 청나라한테 접근을 했냐 하면 영국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영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1학기 때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자,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강해진 그런 나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국주의 시절에 전 세계에 많은 약소 국가들을 침략해서 자신의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제국주의의 그런 표본이 되는 그런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이 제국주의 시절에 굉장히 전 세계에다가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청나라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어떻게 영국이 이 청나라를 어떻게 나쁘게 했고 몹쓸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나라를 서서히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도 발달을 했고 정보통신도 발달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그 부를 축적한 그 서구 국가들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게 통상수교를 많이 요구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청나라에도 이때 당시에 이 특산품, 중국의 특산품이 뭐뭐가 있었냐 하면은 일단 찻잎, 홍차나 녹차를 만드는 그 찻잎 있잖아요. 그 차하고 그 다음에 또 비단하고 그다음에 도자기 있죠. 자, 이게 그 서구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동양의 이 도자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비단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런 옷감이 있다니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청나라에 있는 이 특산품, 차, 비단, 도자기, 자, 요런 것들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활발하게 그 무역을 해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이 중국산 차와 비단과 도자기를 대량으로 이제 수입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수입을 했어요. 요것들을 사가면은 이제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청나라에다가 이제 대가로 은을 지불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계속, 영국 사람들이 이 청나라의 이 특산품들을 막 좋아해가지고 많이 이제 사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은이 청나라로 많이 반출됐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무역 적자를 겪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이제 은을 청나라에다가 많이 이제 반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되게 나쁜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자, 원래는, 자, 이렇게 영국과 청나라만 둘이서 무역을 하는 형태였었어요. 예전에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사이에다 누구를 꼈냐? 자, 인도를 껴요. 인도. 자, 인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국주의 시절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이 이 청나라와 무역을 해서 은을 많이 적자를 본 만큼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아편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알죠? 아편이라는 거는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을 원래 원산지가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나라에다 갖다가 팔았어요. 근데 정식으로 공식적인 수출은 못했겠죠. 왜냐하면은 그 아편은 마약이니까 그래서 몰래 뒷거래로 몰래 수출하는 걸 밀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편을 팔아먹고 은을 다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인도로. 그러면 인도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인도의 이 은을 아편을 팔아서 벌어든 은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나라가 같이 무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강무역이라고 해요. 삼강무역. 자, 이렇게 세 나라가 같이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나라에 있는 이 특산품을 수입해가지고 그만큼 은을 반출시킨 만큼 아편을 팔아서 도로 가져가는 거야, 영국이.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열심히 우리 국가에서 생산한 이 특산품들을 열심히 수출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열심히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은 뭐해? 이 몰래 뒤에서 밀수출 해가지고 마약을 팔아가지고 그 벌어놓은 돈을 도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편이라는 거는 특성이 어떻냐? 자, 마약은 어때요? 마약은 일단 중독성이 강하죠. 한 번 맛을 들이면 그거를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그걸 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계속 이 아편을 계속 수입을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이 반출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마약은 뭐가 문제야? 막 환각성이 있잖아요. 사람을 이제 환각 상태에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해롱해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국민들이 막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거리니까
막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늘어져가지고 해롱해롱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 짓이잖아요. 그때 몹쓸 짓을 한 거지, 중국에게. 자, 그러니까 이 청나라, 자, 인도산 아편에 미수출한 삼강무역을 시작했다. 여기다 줄 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청나라에서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편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편을 수입하느라고 이 열심히 이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도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청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곤란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청나라 정부에서는 그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정부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영국이 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마약을 갖다 팔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이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막 해롱해롱 거리고 있지. 국민들, 백성들은 병 들어가고 재정은 파탄나고 이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거를 막으려고 했겠죠. 이건 당연한 처사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 이 아편 밀수하는 거를 못하게 다 몰수해서 이 아편을 다 폐기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영국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네가 지금 청나라한테 몹쓸 짓 한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니네 청나라 그랬다 이거야? 니네가 감히 우리 영국의 상선 무역선을 말하는 거야? 이 무역선에 있는 아편을 니네가 함부로 다 몰수해갖고 다 폐기시켜 버렸어? 그래서 니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쟁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에요. 자, 1840년에 발생한 아편 전쟁입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는 19세기잖아요. 그러면은 19세기 중반이면 이때 당시에 영국은 어땠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센 나라 중에 하나가 이때 영국이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아직은 근대화가 덜 된 청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자,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은 전리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무언가를 요구했겠죠.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 너네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리한테 이 막대한 배상금 내놔라.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홍콩 있죠, 홍콩. 자, 홍콩이 어디냐면은 여기 145페이지 밑에 보면은 지도 있어요. 이 중국 지도가 있는데 자, 중국이 이렇게 땅덩이가 크죠. 근데 여기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남부에 여기 보면 홍콩 있잖아요. 조그맣게 홍콩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자, 여기 이제 여기가 홍콩인데 자, 여기가 이제 그 주룡반도라고 하는 이렇게 튀어나온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홍콩이 있는데 이 홍콩을 영국령으로 가져가 버려요. 빼앗아 가요. 자, 그때 이제 맺었던 조약이 바로 이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조약. 자, 청나라에 난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난징에서 맺은 조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막대한 배상금도 받아가고, 그 다음에 홍콩 땅도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또 문호를 개방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청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어요. 자, 이 난징 조약은 청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국이 나쁜 놈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자, 2차 아편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자, 왜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또 이제 에로 사건을 구실로 삼습니다. 자, 에로 사건 여기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이거 읽어보세요. 자, 뭐든지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함부로 침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에로 사건을 구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이게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걸 구실 삼아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2차 아편 전쟁에서는 프랑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이때 또 청나라가 또 졌어요. 그래서 텐진 조약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어, 여러 항구들을 더 추가로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트교, 유럽은 다 이제 크리스트교 종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서구권 나라로부터 이 크리스트교가 전파되는 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홍콩이 있는 주룡반도 있죠. 이 주룡반도도 다 영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홍콩을 지금은 영국이 중국한테 돌려줬어요. 반환이 되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 소유이지만 오랫동안 100년 정도 영국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는 조약을 주선해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연해주 지역 있죠. 만주 옆에 연해주 지역 있잖아요. 우리 북한 위에 보면은 만주 지역이죠. 그 만주 지역 옆에가 연해주 지역인데 그 연해주 지역을 또 넘겨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막 땅도 다 빼앗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불합리한 이런 어, 대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146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18세기 이후에 국내 그 청나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영국에 의해서 이제 아편 전쟁도 겪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겠죠. 자,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 청나라 국민들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 청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아편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면서 이 청나라 정부의 위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땅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청나라 정부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 청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졌으니까 오히려 더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가는 폭등하지 우리 민중들의 생활은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백성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자, 누가 짠하고 등장을 했냐? 자,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자,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청나라 정부를 타도하자. 이런 무능력한 정부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트교하고 유교의 사상을 융합, 융합을 했어요. 결합을 시켜가지고, 자, 우리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남녀 평등 사상이라든지 또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시켜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이제 관습 중에서 그런 옳지 않은 악습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철폐하자 이런 근대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근대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자, 여기 뭐 146쪽 밑에 여기 작은 글씨로 있는 태평천국의 개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이제 정근대적인 사회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의 주인 지주들이 이제 대토지를 엄청나게 넓은 많은 토지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주들이 어떻게 했죠? 농노들한테 소작을 맡기는 거죠. 소작을 맡겨서 자기 땅을 대신 이제 농사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노들의 삶은 어땠죠? 이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다 이제 세금으로 수탈을 당하고 이 농노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가난하게 굶주리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아직은 봉건 질서 사회였는데 이런 지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 제도를 부정하고 이제는 토지를 농민들한테 균등하게 분배해주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이 태평천국 운동이요. 자, 이러니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존의 봉건적 사회 질서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반봉건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운동이? 태평천국 운동이요. 자, 그리고 자, 변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머리를 그 만주족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그 가운데만 이렇게 길게 기르는 거 있죠, 남자들이. 그 양 옆은 이렇게 빡빡 밀고 가운데만 이렇게 길게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그 스타일을 변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족은 뭔지 알죠? 여자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발을 어렸을 때부터 꽁꽁 싸매가지고 발이 이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여성 학대하는 거. 자, 이런 전족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축첩제도, 노예제도, 자, 이런 악습들, 이런 거 철폐하자라고 하는 이런 또 근대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로 결국 진압되어서 실패로 끝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런 근대화 중국이 근대 국가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는 데에는 충분히 이바지를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한인 관료들 한족이 그 중국이 여러 그 수십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한족 사람들 한인 관료들 그리고 신사들은 뭐냐 하면은 그 과거 제도를 통해서 과거에 합격해 가지고 관료가 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진압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패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 중국이 이제 봉건 사회에서 좀 더 근대화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이바지했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세요. 자, 147쪽으로 와볼게요. 자, 147쪽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운동이 나와요. 하나는 양무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자, 변법 자강 운동이에요. 자,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양무 운동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1학기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대한제국의 그러니까 조선 말부터 이제 개항하는 문제를 놓고서 이제 그 개화파가 급진 개화파가 있었고 온건 개화파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자, 온건 개화파 이제 정부 그 흥선대원군하고 그다음에 그 명성황후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 관료들 중에서 이제 온건적인 형태로 이제 조금씩 개혁을 이루자 이런 세력이 있었잖아요. 온건 개혁파 세력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질서라든지 정치 사상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전통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한다? 서양의 선진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온건 개혁파였잖아요. 그 온건 개혁파 사람들이 바로 참고했던 게 바로 이 중국의 양무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무 운동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산업을 진흥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한다. 나라를 부국 강명하게 하려는 목적은 있지만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라든지
어떤 정신 문화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진 과학기술,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양무운동의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많은 이바지했었던 이 한인 관료들이 주도를 하였고요. 한족 사람들. 자, 그리고 자, 이제 서양으로부터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군대를 정비하고 자,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양무운동은 자, 아까 전에 온건적이라 그랬죠? 온건적 개혁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온건적 개혁, 점진적으로 조금씩. 자, 근데 이 양무 운동은 한계점이 있었어요. 뭐냐? 자, 너무 이제 군대와 군사와 관련된 근대화에만 너무 이제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보수 세력이 많이 반발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점, 그래서 제한된 성과만을 거두고 이런 한계점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제 젊은 지식인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법 자강 운동이라는 개혁 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자, 이 변법 자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변할 변자에다가 법법자예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한다는 거야? 법과 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자는 스스로 자자, 강할 강자예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사회에 이런 뭐 어떤 정치 사상이라든지 정신 문화라든지 사회적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그리 다 싹 갈아엎겠다라는 거죠. 이런 서구의 선진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신 문화들, 사회 질서들까지도 싹 다 갈아엎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급진적인 개혁에 해당을 해요. 자, 양무 운동하고 성격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서양의 군사 기술이나 산업 지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도 우리 싹 갈아엎어야 돼. 자, 어떻게? 자, 입헌군주제를 하자. 자, 입헌군주제 우리 1학기 때 배워서 알고 있죠. 자, 군주라는 거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 한 나라의 왕이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그거를 이제 군주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 통치하는 거니까 독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입헌이 붙는다라는 거는 뭐냐? 이 헌자는 헌법할 때 헌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방식을 입헌군주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원래 군주제라는 거는 왕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입헌군주제라는 거는 뭐예요? 아니, 이제는 왕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존재하되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 국가를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된다라는 거를 이제 입헌군주제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정치 제도도 싹 갈아엎어야 돼. 황제 있어봤자 소용도 없어. 무능력해. 자, 우리 이제 입헌군주제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범법 자강 운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일본에서는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지식인들이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고서 이제 배운 거예요. 보고 배워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범법 자강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도 이제 입헌군주제 해야 되고,
교육도 근대적으로 실시하고 신식 군대도 양성하고 또 산업도 육성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고자 노력했어요. 부유하고 국가가 부유하고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하지만 자,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고 하면 더 이상 황제가 이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자, 기존에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 자, 황제를 비롯해서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범법 자강 운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눈에 가시같이 싫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반대하고 탄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 세력, 이 보수 관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물론 이 범법 자강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청나라가 한 발짝 더 근대화로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쵸? 아, 오늘 진도를 다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30분이 넘어가지고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 147쪽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8쪽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